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이렇게 꼬박꼬박 잘 받고 계셔도요. 매달 돌아오는 그 생활비 때문에 마음 한구석이 좀 빠듯하다. 이렇게 느껴지실 때가 혹시 있지 않으신가요? 먼 훗날에요. 제가 이제 세상을 떠난 뒤에나 우리 가족들이 받을 수 있겠지 생각했던 그 사망보험금 말입니다. 이걸 미리 제가 받아서 생활비로 쓸 수 있다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 혹시 한 번쯤 해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바로 그 생각이요. 현실이 되는 제도가 이제 오는 10월부터 새롭게 시작됩니다. 사망보험금 연금전환 제도라고 이렇게 불리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을 잘 받고 계시더라도 추가적으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고 또 앞으로 더 심화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노후 생활비 마련에 대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깊은 고민을 조금이나마 좀 덜어드릴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도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니까요. 귀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매달 받는 연금 외에 또 다른 연금이 생긴다니 와, 이거 정말 귀가 솔깃해지는 소식인데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망보험금 연금전환 제도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제도인가요? 그리고 왜 갑자기 이런 제도가 나오게 된 건지 그 배경부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차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입하는 그 종신보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종신보험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이제 가입하신 분, 그러니까 피보험자라고 하죠. 이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약속된 사망보험금을 남은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사망보험금 연금전환 제도는 이 틀을 깨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나중에 받게 될 그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요, 미리 마치 연금처럼 매달 또는 매년 이렇게 나누어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내가 나중에 죽어서 받을 돈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노후 연금으로 미리 좀 챙겨 쓴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런 제도가 나오게 된 배경을 보면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평균 수명은 의학 발달 같은 걸로 계속 늘어나서 100세 시대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요. 정작 그 길어진 노후를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준비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특히 75세, 80세 이상 고령 인구는 앞으로 더 빠르게 늘어날 텐데 지금 준비된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할 수 있다 이런 사회적인 걱정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금융당국에서는 이 국민연금 하나만으로는 좀 부족하니까 퇴직연금, 또 개인이 따로 가입하는 개인연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설명드리는 이런 새로운 금융상품까지 활용해서요. 여러 겹으로 노후를 보장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논의를 계속해왔습니다. 네, 그 결과물 중 하나로 바로 이번 10월부터 이 사망보험금 연금전환 제도가 시행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가 가입한 보험이지만 원래는 내가 직접 쓸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사망보험금을 제 노후자금으로 직접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오래 살게 될 가능성은 높아지는데 노후 준비는 부족한 현실을 반영한 제도라는 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누가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그냥 종신보험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다 신청 가능한 건지 아니면 자격 조건 같은 게 있다면 좀 자세히 알려주시겠어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 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모든 종신보험 가입자분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제가 하나씩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이 조건입니다. 신청하시려는 분의 나이가 만 55세 이상이셔야 합니다. 처음 이 제도를 논의할 때는 만 65세 이상으로 기준을 잡자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좀 더 이른 시기부터 노후 준비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돕자. 이런 취지에서 최종적으로는 만 55세로 대상 연령이 정해졌습니다. 55세요? 네. 네. 두 번째로는 가입하신 보험의 종류 조건인데요. 모든 종류의 종신보험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이어야만 합니다.
아마 보험 상품 이름이나 약관에 금리 확정형이라는 말이 명시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투자 실적에 따라서 나중에 받는 보험금이 달라지는 그런 변액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시중 금리에 따라서 이율이 변동되는 금리 연동형 종신보험 이런 것들은 이 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연금으로 전환하려면 미래에 받을 금액이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어야 계산이 가능한데요. 변액보험이나 금리 연동형은 그 금액 자체가 변동될 수 있어서 안정적인 연금 지급 재원을 마련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 금리 확정형만 되는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보험료 납입 조건입니다. 가입하신 그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의 보험료 납입 기간이 모두 끝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년 동안 매달 보험료를 내기로 약속한 상품이라면 그 20년치 보험료를 모두 다 납부 완료한 상태여야 이제 신청이 가능한 거죠. 아직 보험료를 내고 계시는 중이시라면 납입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나를 반려. 네. 네 번째는 계약관계 조건인데요. 보험 계약을 처음 할 때 돈을 내는 사람, 즉 계약자 하고요. 나중에 사망했을 때 보험금이 지급되는 대상인 피보험자가 동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분이 부모님을 위해서 보험료를 내주고 부모님을 피보험자로 가입한 보험이라면 이 부모님은 연금 전환을 신청하실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내가 내 돈으로 가입하고 나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만 해당되는 겁니다. 이게 혹시라도 가족들이 가입자 모르게 보험금을 연금으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걸 막기 위한 그런 조치이기도 합니다. 아, 본인 계약만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다섯 번째는 보험금 규모 조건입니다. 해당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액수가 9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사망보험금이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여섯 번째로요. 일부 보험사나 자료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조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험 계약을 유지한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그중 보험료를 납입한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런 조건. 그리고 해당 보험 계약으로 보험 계약 대출, 즉 약관 대출이라고 하죠. 그 받은 금액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 등이 언급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가입하신 보험 상품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가장 정확한 것은 시청자분께서 가입하신 보험사에 직접 한번 전화를 하셔서 제가 가입한 이 보험이 사망보험금 연금 전환 대상이 됩니까? 세부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하고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와, 조건이 생각보다 꽤 여러 가지가 있네요.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보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제가 가입한 보험이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이어야 하고 또 내기로 한 보험료도 다 냈어야 하고 계약자랑 피보험자도 나 자신이어야 하고 사망보험금은 9억 원 이하여야 한다. 여기에 추가로 계약기간이나 대출 여부 같은 조건도 있을 수 있으니 꼭 보험사에 확인해보라 이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 조건을 다 충족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사망보험금 전부를 연금으로 바꿔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원하는 만큼만 바꿀 수도 있나요? 그리고 실제로 연금으로 바꾸면 한 달에 어느 정도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예를 좀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이해하기가 훨씬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도 많이들 궁금해하실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사망보험금 전부를 반드시 연금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자 본인이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정해진 바로는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의 금액 내에서 원하는 비율만큼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아, 90%까지요? 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이 1억 원이라면 그중에서 9천만 원까지 연금으로 돌릴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처음에는 60%나 80% 수준으로 제한하자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가입자의 선택권을 좀 더 넓히기 위해서 최종적으로는 90%까지 가능하도록 결정됐습니다. 가입자분께서는 자신의 노후 자금 계획이나 아니면 자녀에게 남겨주고 싶은 상속 금액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요. 90% 내에서 50%만 전환할 수도 있고 70%만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연금으로 전환하고 남은 금액, 예를 들어 10%나 30%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은요. 원래대로 가입자가 나중에 사망했을 때 유가족에게 지급됩니다. 아, 남길 수도 있군요.
네. 네,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가령 A라는 분이 30세에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에 가입해서 매달 한 8만 7천 원씩 20년 동안 보험료를 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20년간 낸 총 보험료는 약 한 2,088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 보험은 A씨가 사망하면 유가족에게 1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약속된 상품입니다. 자, 이제 A씨가 만 55세가 되었고 보험료 납입도 모두 끝났습니다. A씨는 노후 생활비가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이 연금전환제도를 이용하기로 결심했다고 해보죠. 사망보험금 1억 원 중에서 70%인 7천만 원을 앞으로 20년 동안 연금으로 나누어 받겠다 이렇게 신청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렇게 신청하면 A씨는 매년 약 164만 원, 이걸 12달로 나누면 매달 한 14만 원 정도의 연금을 55세부터 75세까지 20년간 꾸준히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매달 14만 원이요? 20년간? 네. 그리고 연금으로 전환하지 않은 나머지 30%의 사망보험금, 즉 3천만 원은 나중에 A씨가 75세 이후에 사망했을 때 원래 약속대로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미리 받으면요. 총 수령하는 금액은 원래 사망 시에 받는 것보다 줄어들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아, 총액은 줄어들 수 있다. 네, 방금 든 예시의 경우에요. A씨가 20년간 받는 연금 총액은 약 3,280만 원, 16만 원 곱하기 20년 정도고 나중에 유족이 받는 사망보험금이 3천만 원이니까 합하면 약 6,28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원래 A씨가 사망하면 유족이 1억 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총액 자체는 줄어드는 셈이죠. 하지만 그 대신에 A씨는 살아있는 동안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매달 14만 원이라는 고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해서 생활비에 보탤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즉, 미래의 목돈, 그 사망보험금 일부를 현재의 꾸준한 소득, 즉 연금으로 바꾸는 선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요.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늦출수록 매달 받는 연금액하고 총 연금 수령액은 더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아, 늦게 받을수록 더 많이 받는군요. 보험금 1억 원의 70%인 7천만 원을 전환하는 건 동일한데요. 연금 받기 시작하는 시점을 55세가 아니라 65세로 늦춘다면 매달 받는 연금액은 약 18만 원으로 늘어나고요. 20년간 총 받는 연금액도 약 4,3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만약에 70세부터 받기 시작하면 월 약 20만 원, 총 약 4,800만 원, 75세부터 받기 시작하면 월 약 22만 원, 총 약 5,300만 원 정도로 더 늘어납니다. 이렇게 연금액이 달라지는 이유는 단순히 전환한 금액을 기간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요. 연금을 신청하는 시점에 가입자 나이, 또 평균적으로 얼마나 더 사실 것으로 예상되는지, 이걸 기계연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험사가 적용하는 이율 등을 모두 반영해서 현재 가치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아하, 최대 90%까지 원하는 만큼만 골라서 연금으로 바꿀 수 있고 나머지는 또 유족에게 남길 수도 있군요. 네, 그리고 예시를 들어주시니까 이해가 확 됩니다. 매달 받는 금액이 아주 큰 액수는 아닐 수 있겠지만 그래도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에 더해서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생긴다는 건 노후 생활에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게 했을 때 총 받는 금액은 원래 사망보험금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연금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늦추면 매달 받는 돈은 더 많아진다는 점은 꼭 기억해야겠네요. 그럼 이 연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이 되나요? 매달 제 계좌로 이렇게 넣어주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식이 있나요? 네, 연금을 받는 방식도 중요하죠. 제도 시행 초기에는 우선 1년치 연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 방식, 이걸 연지급 연금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방식으로 먼저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1년에 164만 원을 받기로 했다면 매년 지정된 날짜에 164만 원을 한 번에 받는 식이죠. 1년치를 한 번에요? 네. 그런데 이렇게 1년치를 한 번에 받으면 좀 계획적으로 소비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요. 내년 초쯤 보험사들의 전산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매달 일정한 금액을 나누어 받는 월지급 연금형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1년치씩 받는 연지급형으로 신청해서 받다가 나중에 원하면 매달 받는 월지급형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단순히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 외에도 예를 들어서 나중에 요양시설에 들어갈 때 필요한 입소 비용으로 바로 납부되거나 암이나 뇌졸중 같은 특정 질병 관리에 필요한 의료비나 간병비 등으로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형 상품도 앞으로 개발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활용 방법은 더욱 다양해질 가능성이 있겠죠. 이야, 처음에는 1년치를 한 번에 받고 나중에는 매달 받는 방식도 선택할 수 있게 되는군요. 거기에 뭐 요양이나 질병관리 같은 서비스랑 연계되는 상품까지 나오면 정말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요, 이 제도를 이용했을 때 어떤 점이 좋고 반대로 어떤 점은 좀 신중하게 생각하거나 유의해야 하는지 장점과 단점을 좀 명확하게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좋은 점만 보고 섣불리 결정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모든 금융상품이나 제도는 양면성을 가지기 때문에요. 장점과 단점을 모두 충분히 이해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장점과 유의해야 할 점, 즉 단점을 나누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제도의 장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사망하기 전에, 즉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제가 낸 보험료의 결과물인 사망보험금을 직접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원래는 내가 죽은 후에나 의미가 있던 돈을 나의 노후생활 자금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소득이 끊기는 은퇴 후 공백기를 메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생전에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둘째, 연금 전환 비율을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유연성입니다. 최대 90% 범위 안에서 내가 필요한 만큼만 연금으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혹시 모를 상황이나 자녀들을 위해 사망보험금 형태로 남겨둘 수 있으니 개인의 재정 상황이나 가족 부양 계획에 맞춰서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죠. 셋째, 보험 계약 자체를 깨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종신보험의 원래 목적인 사망보장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부족한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것입니다. 넷째, 이미 받고 있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인 연금 외에 추가적인 노후순위도건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 개의 연금 파이프라인을 갖추는 것이 노후 안정에 유리한데 이 제도가 그중 하나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장점들이 확실히 있네요. 네. 다음으로 이 제도를 이용할 때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점, 즉 단점이나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장 명확한 단점은 연금으로 미리 받았은 만큼 나중에 제가 사망했을 때 유가족에게 돌아갈 사망보험금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만약 자녀에게 재산을 남겨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나 남은 배우자의 생활자금 마련이 주된 목적이었다면 이 부분을 신중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죠. 유족 몫이 줄어드는 거니까요. 네. 둘째, 연금을 받기로 한 기간 중에 예상보다 일찍 사망하게 될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예를 들어 20년 동안 연금을 받기로 했는데 5년만 받고 사망한다면 남은 15년치 연금을 전혀 받지 못하거나 또는 보증 지급 기간이라고 해서 최소한 보장되는 기간만큼만 지급되고 나머지는 소멸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금으로 받은 총액이 사망보험금으로 받았을 때보다 훨씬 적어질 수 있는 거죠. 아, 이것도 중요한 문제네요. 네. 셋째, 선택해야 할 것들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얼마를 연금으로 전환할지, 전환 비율, 몇 년 동안 받을지, 수령 기간, 언제부터 받기 시작할지, 개시 연령 등을 결정해야 하는데요. 이 선택 하나하나가 나의 노후 생활 전체 설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충분한 고민과 또 전문가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넷째, 동일한 보험료를 냈다고 가정했을 때요. 처음부터 노후 연금 수령을 목적으로 설계된 연금보험 상품과 비교하면 이 제도를 통해 받는 연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종신보험은 아무래도 사망보장에 초점이 맞춰진 상품이기 때문이죠. 또한 정해진 연금액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질적인 가치가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이 제도는 금리의 확정형 종신보험 가입자만 이용할 수 있다는 대상 제한입니다. 내가 종신보험을 가지고 있더라도 변액보험이나 금리 연동형이라면 이 제도를 아예 이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장단점을 이렇게 명확하게 짚어주시니까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장점으로는 살아있을 때 내가 쓸 수 있고 비율 조절 가능하고 보험 계약은 유지되고 추가 노후소득원이 된다는 점,
반면에 단점으로는 유족엘의 갈 돈이 줄고 일찍 사망하면 손해일 수 있고 선택이 좀 복잡할 수 있고 연금액 자체가 연금보험보다 적을 수 있고 대상 보험이 제한적이라는 점. 와, 정말 양쪽을 잘 따져봐야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렇게 연금을 받게 되면 세금을 내야 하는 건 아닌가요? 그 세금 문제도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그냥 이참에 보험을 해지해서 그동안 쌓인 해지 환급금을 한 번에 받는 것과는 어떻게 다른 건지 이것도 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세금 문제하고 해지 환급금과의 비교, 이 두 가지는 연금 전환을 결정하시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할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먼저 세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요, 과거에 보험료를 납입하실 때 한 달에 150만 원 이상의 고액 보험료를 10년 미만으로 납입하셨거나 또는 5년 납 이하이면서 일시납으로 1억 원 이상 납입한 그런 저축성 보험의 성격이 있는 경우라면요, 이 제도를 통해서 연금으로 전환해서 수령하실 때 그 연금액에 대해서 연금소득세 3에서 5%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자소득세 15.4%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 세금이 나올 수도 있군요. 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시청자분께서 가입하신 종신보험 상품 자체에 연금 전환 특약이라는 것이 혹시 포함되어 있다면 이 특약을 통해서 연금으로 전환하실 경우 세금을 내지 않는, 즉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금 관련 부분은요, 내 경우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만약 부과된다면 얼마나 되나요? 혹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방법은 없나요? 이 질문들을 가지고 반드시 본인이 가입하신 보험사에 직접 문의해서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세금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반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특약 여부 확인이 중요하겠네요. 해지 환급금과의 비교입니다. 아시다시피 보험을 계약 기간 중간에 해지하면 그 시점까지 쌓여있는 해지 환급금이라는 돈을 목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아까와 비슷하게 30세에 가입해서 월 20만 원씩 20년 동안 총 4,800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한 분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분이 만약 70세가 되었을 때 나는 연금보다 그냥 목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보험 계약을 해지한다면 상품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대략 한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의 해지환급금을 한 번에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오, 목돈으로도 꽤 받을 수 있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달 조금씩이라도 연금 형태로 생활비를 보충하는 것이 더 시급한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나중에 자녀 결혼 자금이나 주택 자금 같은 목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해지 환급금 형태로 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를 본인의 재정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맞춰서 신중하게 비교하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 사망보험금 연금 전환 제도가 기존의 해지 환급금을 기준으로 연금을 받는 방식과는 조금 다르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기존에도 해지 환급금을 이용해서 연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은 사실상 보험을 해지하고 그 받은 해지 환급금으로 새로 연금 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어서요, 보험사가 사업비, 그러니까 수수료죠, 이걸 다시 떼는 경우가 많아서 가입자 입장에서는 좀 불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아, 사업비 문제가 있었군요. 네. 하지만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제도는 보험 계약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받는 개념에 더 가깝습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사업비 부담이 최소화되거나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조건이라면 보험을 해지한 뒤 그 돈으로 새로 연금에 가입하는 것보다는 이 제도를 활용해서 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입자에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역시 가입하신 상품의 구체적인 조건이나 시점에 따라서 결과는 다를 수 있으므로 해지 환급금 예상액과 연금 전환 시 예상 연금액을 모두 보험사에 요청해서 비교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 세금은 경우에 따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으니까 내 보험에 연금 전환 특약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해지해서 목돈으로 받는 것과 비교해서 지금 당장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한지 아니면 미래의 목돈이 더 중요한지를 잘 따져봐야 한다는 점, 네, 명심해야겠습니다. 이 제도가 사업비 측면에서는 해지 후 재가입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점도 아주 중요한 정보네요. 그럼 만약 이 모든 점을 고려해보고 나는 이 제도를 이용해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신청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겠어요? 신청 절차도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가장 먼저 하실 일은 본인이 가입하신 보험사에 직접 연락하시는 겁니다. 전화나 방문을 통해서요. 제가 가입한 5호 종신보험이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사망보험금 연금전환 제도의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만약 대상이 된다면 저의 구체적인 신청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고 예상연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험사마다 또 가입하신 상품마다 세부적인 조건이나 적용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첫 단계인 확인과 상담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일단 전화 상담부터. 네. 둘째, 상담을 통해서 신청 자격이 되고 연금 전환을 하기로 최종 결정을 하셨다면 이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연금 전환 신청서, 이건 보험사에 있습니다. 와 본인 신분증이 필요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보험사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목록은 상담 과정에서 보험사 직원이 자세히 안내해 줄 겁니다. 셋째, 서류를 준비하시면서 동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환할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사망보험금 중에서 몇 %를 연금으로 전환할지, 최대 90% 내에서, 그리고 그 연금을 몇 년 동안 받을지, 최소 2년 이상 연 단위로 설정 가능 등을 미리 정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보험사 지점이나 고객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혹시라도 전화 같은 걸로 가입했을 때 상품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가입하는 그런 불안전 판매를 막기 위해서요. 가급적이면 보험사 창구를 직접 방문해서 설명을 듣고 신청하는 대면 채널을 통해서만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아, 직접 가야 하는군요. 네, 초기에는 그렇습니다. 다섯째, 신청을 완료했더라도 나중에 마음이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한 기간 안에는 신청을 취소할 수 있는 철회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첫 연금을 받기 시작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연금 전환을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중 더 빠른 날짜까지는 아무런 불이익 없이 신청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철회 기간도 있군요. 네. 마지막으로 참고하실 점은요. 이 제도의 대상이 되는 계약, 그러니까 전국의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중에서 조건을 충족하는 계약이 약 76만 건에서 많게는 326만 건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이 계약들을 보유하신 가입자분들에게는 각 보험사에서 10월 제도 시행 즈음에 맞춰서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알림톡 같은 걸 통해서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런 안내를 받으신다면 아, 내 보험도 대상이 될 수 있구나 하고 관심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절차를 들어보니까 역시 가장 중요한 건 보험사에 직접 연락해서 내 상황에 맞게 상담받는 것이군요. 그리고 서류 준비해서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하고 혹시 마음이 바뀌면 철회할 수 있는 기간도 있다는 점 기억해야겠습니다. 보험사에서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도 해준다니 다행이네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요. 오늘 설명해 주신 이 사망보험금 연금 전환 제도에 대해서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 주시고 시청자분들께서 최종적으로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서 결정을 내려야 할지 딱 짚어주시겠어요? 네, 오늘 긴 시간 설명드렸는데요.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10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사망보험금 연금 전환 제도는요. 시청자분께서 만약 만 55세 이상이시고 보험료 납입을 완료한 금리 확정용 종신보험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보험의 사망보험금 중 최대 90%까지를 본인이 살아계시는 동안 연금 형태로 미리 나누어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서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외에 추가적인 노후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이용할지 여부는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장점으로는 당장의 생활자금을 확보하고 보험계약의 보장 기능은 유지하면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점 등이 분명히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내가 죽었을 때 남은 가족에게 돌아갈 사망보험금이 그만큼 줄어들고 총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예상보다 일찍 사망할 경우에는 오히려 손해일 수도 있다는 점 등을 반드시 기억하고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세금 문제나 그냥 보험을 해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해지 환급금과의 비교도 필수적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나의 재정 상황, 건강 상태,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계획에 비추어 볼 때 지금 당장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생활비, 즉 연금을 확보하는 것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지, 아니면 미래의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거나 유산, 혹시 모를 큰일에 대비한 목돈, 사망보험금 또는 해지 환급금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한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절대로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가입자 본인의 선택 사항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사와 충분히 상담하신 후에 본인에게 가장 유리하고 후회하지 않을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명쾌한 정리 정말 감사합니다. 결국 이 제도는 노후 자금 마련의 새로운 선택지일 뿐, 정답은 각자의 상황과 가치관에 달려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오늘 설명을 들어보니까 저를 포함해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자신의 보험증권을 다시 한번 꺼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당장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현명할지, 아니면 미래를 위해 그대로 두는 것이 더 나을지, 어쩌면 이 고민 자체가 길어진 우리 삶의 무게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든 이 사망보험금 연금전환 제도, 단순히 금융상품 하나를 넘어서 나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현재의 안정과 미래의 유산, 그 균형점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가 시청자 여러분의 행복하고 안정된 노후를 설계하시는데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정보가 필요하실 만한 주변의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더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아래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바로 2대 연금 플랜의 진실, 자녀에게 평생 연금을 물려준다는 그럴싸한 말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